나이가 들면 가장 안 좋아지는 감각기관이 뭘까요? 여러분 어때요? 저 이쁜가요? 네. 자, 미안합니다. 자, 이 안경이 뭐냐면 멋진 선글라스가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와 일치시키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사주간지 타임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사진이 있고 142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일까요? 평균 수명이 140. 아, 역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자, 뭐냐면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142살까지 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죠. 자,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인생 나 이제 중반 조금 넘게 살았어. 나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 하고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르신들은 요즘 기대 수명이 100살, 그리고 요즘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142입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몇 살을 살 것인가? 정리해보면 우리는 100살보단 많이 살 거고 142보단 적게 살 테니 여러분과 저희 기대 수명 몇 살? 120. 120이죠. 너무 똑똑합니다. 자, 그런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의 비주얼이 압도적인 20대니까 20년 살았다 치고 여러분과 저희 남은 기대 수명 몇 살? 100년입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나는 내 남은 인생의 100년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떨린다 하시는 분 손. 너무 기대돼요. 난 설레고 떨립니다. 손 없으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살아 돈 없이 몸 아픈 100년 두렵다 하시는 분 손. 좋아요. 많으시네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수업은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의 노인분들이 이런 특성이 있어야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100년 뒤에 어떻게 늙어 있을까를 조금이라도 상상해보는 수업이 되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024년 오늘 기준 대한민국 무슨 사회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첫 번째 고령화 사회, 두 번째 고령 사회, 세 번째 초고령 사회인데 1번 고령하다 손, 2번 고령이다 손, 3번 끝판왕 초고령이다 손. 자,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럭키 7%를 딱 넘어가면 우리는 그 사회를 고령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00명 중에 7명이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노인 많은 건가요?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아직은 젊은 세대, 젊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의 더블 몇 프로죠? 14% 넘어가면 그때 우리는 고령 사회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지나가는 사람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을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반에 한 3분 정도가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대한민국은요 2단계 고령 사회고요. 끝판왕 초고령은 언제 오냐면 놀랍게도 내년에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지나가는 사람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세상이 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노인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무려 50% 이상이 나 노인 별론데 싫은데 라고 생각하십니다. 즉 세대 갈등, 세대의 혐오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년 뒤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 전에 좀 화제를 전환한다는 의미로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정답.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좋아요. 자, 이 사람 누구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녀 오드리 헵번의 60대의 사진입니다. 곱죠. 고운데 이 주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자, 이 사람 누구죠? 한국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엄마? 자, 누구냐면요. 저예요. 저 어플 쓴 거예요, 여러분. 압도적이죠? 60년대에 저 노인정에서 좀 인기 있을 것 같지 않나. 미안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1년 뒤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세대 갈등, 세대 혐오를 이야기하면서 노인분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이 겪는 4가지 고통에 대해 좀 이야기 드릴 텐데 첫 번째, 병드는 고통입니다.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이 동공을 80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근육을 80년 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몸이 고장이 나죠. 우리의 몸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 5가지로 나뉘는데 나이가 들면 가장 안 좋아지는 감각기관이 뭘까요? 시각. 시각인가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민망한데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저 이쁜가요? 네. 자, 미안합니다. 자, 이 안경이 뭐냐면 멋진 선글라스가 아니라 노인 체험 고글입니다. 이 안경을 쓰면 딱 70세 노인의 눈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안경을 끼고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정말 뿌옇게 흐려 보이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눈으로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 위에 노선도를 보죠. 노선도에 영등포구청이라는 단어는 보이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목이 마르면 뭐 물을 마시거나 음료를 마시죠? 그래서 우유를 사러 가보겠다라고 상상해 볼게요. 이 우유의 유통기한 이 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노인이 겪는 첫 번째 병드는 고통입니다. 자, 두 번째 고통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고통. 얼마나 가난한가? 지금 전체 노인분들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 기초연금 한 달에 얼마 받는지 혹시 아시는 분? 정답 한 25만 원. 20억, 20억, 30억, 40만 원. 40다운, 38. 35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차 없고 집 없고 정말 가난한 어르신들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33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 제가 사과 하나 사면 사과 하나에 3,000원, 그리고 딸기 한 박스에 2만 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물가 시대에 33만 원, 당연히 두 번째 가난합니다. 세 번째 고통은 고독한 고통. 얼마나 고독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대구에 있는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자식들 안 찾아온다. 안 찾아온대요. 안 찾아온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계속 요양비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세 번째 고통, 고독한 고통. 남은 하나의 고통 보여드릴게요. 무이고.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무이고. 뭐가 없다는 건데? 요즘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네요. 자, 뭐? 할수 없는. 너무 잘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자, 뭐냐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던 고통, 그것이 바로 무위고라고 합니다. 이 4가지 고통 속에서 어른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OECD 가입국 중에 노인 상대적 빈곤율 세계 몇일까요? 3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고요. 노인 자살률 한국 세계 몇일까요? 1위. 현재 대한민국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명예적인 상황에서 이제 1년 뒤에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텐데,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4가지, 우리 노인분들과 소통하는 소통 프로젝트 4가지를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전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가 작더라도 천천히 또박또박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뜻인데,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르신 뭐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하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저에게 응? 응? 하고 귀를 내밀면서 약간 눈을 이렇게 찌푸립니다. 그건 안 들린다는 뜻이죠. 그럼 안 들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어르신 안 들리세요? 라고 크게 이야기하면 안 들리는데 더 크게 이야기한다고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목소리를 낮더라도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우리 시어머니가 내 말을 무시한다. 아들 말은 동의하는데 내 말은 무시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 시어머니랑 너랑 사이 좋잖아. 근데 요즘 이상해, 어머니가 내 말을 무시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잘 들어보니까 네 말은 원래 나이 들면 안 들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목소리는 500Hz부터 2000Hz까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들리는 목소리, 높은 헤르츠의 목소리예요. 여성분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높은 헤르츠의 목소리죠. 그래서 어머니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높은 헤르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그 대신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는 거죠. 그래서 노인과 소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자,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전략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준비, 시작!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라. 요즘 독거노인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어르신들이 혼자 계속 집에만 계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지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스몰 토크, 말을 먼저 걸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오늘 뭐 드셨어요? 요즘 어르신 어떤 트로트 가수 좋아하세요? 임영웅 씨 좋아하세요? 라고
라고 하는 이런 작은 질문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준비 시작. 네, 이러셨어요. 대단하셨네요. 아드님이 어르신을 닮아. 자,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들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TMI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그 지갑을 열고 입을 닫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갑은 얇아지고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자 그렇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어르신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 중요한 건 했던 말을 또 하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좀 크게 잘 리액션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즘 이제 긴급 문자 많이 받으시죠? 긴급 문자. 그 긴급 문자 중에 예를 들면 모모 할아버지가 실종되었습니다. 뭐 상의는 남색, 하의는 청색 이런 문자 많이 받으시죠? 그 문자의 대부분은 치매 환자들이십니다. 근데 그런 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 치매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최근 기억이 계속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시죠. 자, 그런 할머니들에게 그만 이야기하세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야기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자기가 왕년에 너무너무 예뻤다고 매일매일 그 이야기를 만나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머니가 내가 왕년에 내가 되게 예뻤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 이야기 할 때 둥글레차 한 잔 드시고 이야기하세요.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또 할머니가 저한테 규정아 내가 왕년에 너무 예뻤는데 라고 할 때 또 한 번 할머니에게 할머니 아까 그 등굴레차 드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행동하면 할머니는 나 아까 분명히 등굴레차를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고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서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점점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너무 배가 불러서 물은 좀 그렇다 하면 할머니가 또 예쁘다 이야기할 때 할머니 저랑 같이 산책 나가시면서 그 이야기할까요? 라고 행동과 말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은 공감하면서 어르신들의 행동과 말을 일치시켜라.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네 번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키오스크, 스마트폰, 마상, 개취, 빌런. 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뭐냐면 어르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자, 어르신들이 키오스크에 이렇게 우리 하는 거 싫어하시죠? 불편해 하시죠?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게 아이들이 보고 있으면 뭐하니 하고 굉장히 심심해 하시고 마상 개취 분류는 줄임말이죠.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네 번째 방법은요. 줄임말 사용을 좀 줄이고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 좀 풀어서 쭉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어르신들과 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가지 소통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어르신들은 날마다 전화기 옆에서 전화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리지. 하지만 그 누구도 전화해주지 않는단다. 아무도 결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르신들에게 전화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에 저와 약속 하나 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할게요. 뭐냐면 집에 가는 길에 뭐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좋아요 누르고 사진 올리는 거 말고요. 오늘은 중간에 환승하는 그 시간에 우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화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